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전구진 회장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무실은 성공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빈 곳이 있었다. 아빠, 오늘 내 발표회 꼭 와주실 거죠? 아침에 들은 8살 수아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후 3시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고 수아의 발표회는 4시였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아빠. 수아의 눈빛에 담긴 기대감이 떠올랐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3시 이사회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회장님,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이미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회사는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딸의 실망한 표정도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수아야.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전구진은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불안감을 더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동생 미진이었다. 오빠, 수아가 계속 아빠를 찾아요. 발표 순서가 곧 시작되는데. 미진아,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수아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좋은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때 갑자기 와이퍼가 멈췄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고 시야가 흐려졌다. 전구진은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젖은 도로 위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아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발표회 무대 위에서 아빠를 찾는 딸의 눈빛, 매번 실망으로 가득 찼던 그 눈빛, 차가 회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것일까?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 그의 마지막 생각은 수아였다. 다음에는 꼭 약속을 지킬게. 빗소리는 계속되었고 도로 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서울의 하늘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병동의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었다. 윤서연은 병동 놀이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한 지 3년째였다. 교육대학원에서 아동심리를 전공하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돕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선생님, 이렇게 접으면 되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수아의 종이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4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만난 수아는 특별한 아이였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 숨어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와, 수아야. 내 종이학이 점점 더 예뻐지는구나. 서연의 칭찬에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아빠가 깨어나시면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수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아의 이모 미지는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수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다. 선생님, 오늘은 정원에 가서 꽃도 심을 수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옥상에 있는 작은 정원은 그들만의 특별한 공간이었다. 수아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옥상 정원에 도착하자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방였다. 서연은 준비해온 화분과 씨앗을 꺼냈다. 오늘은 무슨 꽃을 심고 싶니? 해바라기요. 아빠가 깨어나시면 밝은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수아의 순수한 믿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들은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다. 수아의 작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다. 선생님, 이야기 하나 들려주세요. 서연은 수아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그녀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이야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반딧불이 이야기.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옥상으로 올라왔다. 수아야, 좋은 소식이야. 아빠가 깨어나셨어. 수아의 눈이 커졌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서연은 수아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가볼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수아의 떨리는 손을 계속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전구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4개월 만에 처음 보는 빛이 그의 눈을 찔렀다. 희미한 형체들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 회장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수아, 그의 첫 마디는 딸의 이름이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고 곧 병실 문이 열렸다. 수아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달랐다. 더 밝아 보였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수아의 뒤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빠, 수아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정우진은 딸의 손을 꼭 쥐려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손가락도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님,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재활 치료의 필요성. 하지만 전구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빠, 선생님이 저랑 같이 있어 주셨어요. 수아가 뒤에 서 있는 여자를 가리켰다. 서연 선생님이에요. 윤서연이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병원 자원봉사자입니다. 정우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려하지 않은 차림새였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수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 우리가 심은 해바라기가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수아가 손으로 크기를 재며 말했다. 서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꼭 예쁜 꽃이 피어난대요. 정우진은 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예전에 수줍음 많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회장님, 제가 수아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노트를 건넸다. 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미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오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전구진의 시선은 여전히 수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재 중에 이렇게 성장한 딸을 보며 그동안 놓쳐온 순간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해준 낯선 여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재활치료실의 큰 거울 앞에서 전구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다. 물리치료사가 그의 다리를 움직이며 운동을 시켰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아빠, 힘내세요. 수아가 응원했다. 그녀는 매일 방과 후에 병원을 찾아왔다. 때로는 서연과 함께, 때로는 혼자. 오늘은 서연이 수아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수에게 작은 스케치북을 건네주었다. 수아야, 아빠께 우리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까? 수아는 기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에는 여러 장의 그림이 있었다. 해바라기 정원, 종이학, 그리고 휠체어를 탄 아빠와 함께 있는 수아의 모습. 이건 제가 꿈꾸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정원에서 놀고 이야기도 하고.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전구진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딸의 그림 속에는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이 담겨 있었다. 행복한 표정의 아빠와 딸, 그리고 그들 곁에서 미소 짓는 서연의 모습까지.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수아가 정말 대단한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자신의 감정도 잘 표현해요.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해냈다는 것이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우리 이제 정원에 가볼까요? 서연이 제안했다. 수아가 신이 나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서연이 놀라서 도우려 했지만 수아는 완고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를 돕는 방법을. 옥상 정원에 도착하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해바라기들이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수아가 심은 꽃들이 이제 막 꽃봉고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빠, 이제 곧 꽃이 필 거예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구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기적들이 이곳에 있었다. 딸의 웃음소리, 꽃들의 성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서연의 존재. 하지만 그때 미진이 급하게 정원으로 올라왔다. 오빠,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대요. 정구진의 표정이 굳었다. 현실이 다시 그를 덮쳐왔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신과 흔들리는 회사, 그리고 이제야 찾은 딸과의 소중한 시간 사이에서 그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미진은 병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다. 서연이 수아와 함께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놀이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저 여자가 대체 뭐야? 미진은 중얼거렸다. 동생의 시선은 서연을 향해 있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다. 미진은 오빠의 병실로 향했다. 전구진은 노트북으로 회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오빠,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 알아봤어요. 미진이 말을 꺼냈다. 서울대 교육대학원생이래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배경이에요. 전구진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그래서? 수아가 너무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문의 아이가 미진아. 전구진이 마침내 동생을 바라보았다. 수아가 웃고 있잖아. 미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다. 하지만 오빠, 회사가 위험해요. 이사회에서 오빠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수아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네가 회사 일은 맡아줄 수 있겠어? 네, 오빠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난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전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아와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해. 그때 수아가 서연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새로 완성한 종이학이 들려 있었다. 아빠, 오늘은 제가 혼자 접었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미진은 조카의 밝은 표정을 보았다. 그리고 오빠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도. 서연은 조용히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아야, 이모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미진이 물었다. 서연 선생님이 없으면 심심하지 않아?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많아요.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아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아빠가 계시잖아요. 전구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진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서연은 단순히 수아를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내일은 수아가 직접 계획한 특별한 활동이 있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회사의 위기와 가문의 자존심이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옥상 정원은 평소와 달랐다. 수아와 서연이 미리 와서 공간을 꾸며놓았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큰 종이가 펼쳐져 있었다. 아빠, 여기에요. 수아가 정구진의 휠체어를 끌고 오는 간호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정구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커피도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수아가 당당하게 말했다. 아빠한테 꽃을 심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뿌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자, 아빠 먼저 흙을 만져보세요. 수아가 작은 화분을 아버지 앞으로 밀었다. 전구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휠체어에서의 움직임이 아직 서툴렀지만 수아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흙이 차갑죠. 하지만 곧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주면요. 정우진은 딸의 말에 놀랐다. 이런 깊이 있는 말을 하는 딸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이제 씨앗을 심을 거예요. 작은 구멍을 만들고 수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이 씨앗을 심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꽃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서두르면 안 된대요. 정우진은 문득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항상 서두르기만 했던 그의 삶, 결과만을 중요시했던 그의 가치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과정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 이제 그림 그릴 차례예요. 수아가 바닥에 종이를 가리켰다. 전구진은 망설였다. 아빠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서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대요.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둘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재빨리 다가와 우산을 펼쳤다. 비가 오네요. 전구진이 말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수아가 대답했다. 비가 오면 우리 꽃들이 쑥쑥 자랄 거예요. 정구진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서연도. 이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형태로 그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내일도 와서 물을 줄까요? 수아가 물었다. 그래, 내일도 오자. 전구진이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한 달 후 전구진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는 수아와 함께 심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그들이 함께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더 이상 차가운 병실이 아닌 작은 정원 같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내일이면 퇴원이시네요. 서연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앨범이 들려 있었다. 이건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퇴원하시면 집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연이 앨범을 건네주었다. 전구진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수아의 모습, 점차 밝아지는 미소, 아빠와 함께 그림 그리는 모습,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서연의 따뜻한 시선. 윤서연 씨, 전구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서 계속 수아를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수에게는 당신 같은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미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진이 말했다.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다른 아이들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요? 전구진이 웃었다.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그때 수아가 뛰어들어왔다. 아빠, 우리 집 정원이 다 준비됐대요. 이모가 보여주신 사진 봤어요? 미진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넓은 저택의 정원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다. 화단이 만들어져 있고 작은 온실도 설치되어 있었다. 서연 선생님도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수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닌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 수아야, 서연이 무릎을 굽혀 수아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선생님이 계속 함께 해도 될까?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서연의 목을 끌어안았다. 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우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고 전에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저택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넓은 복도는 더욱 밝아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다. 예전에 차갑고 격식 있던 공간이 아닌 따뜻한 생기가 감도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아빠, 이쪽으로 와보세요. 수아가 정우진의 휠체어를 끌고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해바라기, 장미, 그리고 다양한 허브들. 작은 온실 안에는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교실이 될 거예요. 그 서연이 설명했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미진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걱정이 없었다. 대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서연 씨, 미진이 앞으로 나섰다. 재단의 첫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해 보시겠어요? 저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서연은 감동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로 요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전구진이 물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냉철한 사업가였던 그의 눈빛이 이제는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을 위한 좋은 생각이에요. 미진이 동의했다. 오빠가 가진 경영 능력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정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성공과 부, 그리고 지금 그가 발견한 새로운 가치들, 그는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수아의 외침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온실 안의 작은 화분에서 첫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가 병원에서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서연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모든 것은 이렇게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정우진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의 인생도 지금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미 희망이라는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서재를 비추는 가운데 전구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기획안이 펼쳐져 있었다. 희망의 정원, 도시에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 교육센터와 생태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회장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주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전구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이제 그렇게 격식 있게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전구진 씨라고 불러주세요. 비서의 눈이 커졌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다. 그때 서연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방해해도 될까요? 마토, 들어오세요. 마침 잘 왔어요. 정구진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서연은 기획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이 점점 밝아졌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의 참여를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직접 정원을 디자인하고 가꾸게 하면 어떨까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수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셨잖아요. 모든 아이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진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다. 오빠, 이 아이를 봐요.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미진의 눈은 사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이제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나 봐요. 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동생의 변화는 놀라웠다. 예전의 차갑고 완벽주의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진 씨, 서연이 말을 걸었다. 재단의 새 프로젝트에 동물 매개 치료를 포함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미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경험해보니 동물들은 정말 특별한 치유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때 수아가 뛰어들어왔다. 아빠, 정원에서 첫 번째 해바라기가 피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구진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서려 했다. 재활치료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쳤을 때 둘 다 잠시 눈길을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가요 모두. 수아가 재촉했다. 해바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람은 정원으로 향했다. 강아지도 그들의 뒤를 쫄랑쫄랑 따랐다. 이제 이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정원에서 피어난 첫 해바라기는 예상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다. 노란 꽃이 피 마치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빠, 사진 찍어요. 수아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서연에게 외쳤다. 정구진은 천천히 해바라기 앞에 섰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이제는 짧은 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수아가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하나, 둘, 셋. 서연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아버지와 딸의 행복한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다. 미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도 같이 찍어요. 수아가 서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수아의 순수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미진이 카메라를 받아들고 세 사람은 해바라기 앞에 섰다. 정말 예쁜 가족 사진이 될 것 같아요. 미진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사진을 찍은 후 수아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다른 꽃들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윤서연 씨, 전구진이 조용히 불렀다 모스네.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수아가 많이 변했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수아는 원래 이렇게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다만 그동안 그걸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전구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저도 변했나요?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 차갑고 거리감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전구진이 그녀 앞에 있었다. 네, 많이 변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변화라기보다는 서연이 말을 고르며 계속했다. 진정한 모습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때 수아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빠, 서연 선생님, 저기 봐요. 무지개가 떴어요.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침 이슬을 받은 정원 위로 작은 무지개가 떠 있었다. 예쁘다. 서연이 감탄했다. 전구진은 무지개를 바라보다가 문득 서연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무지개만큼이나 아름다운 빛이 있었다. 서연 씨, 전구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네? 하지만 그의 말은 미진의 외침에 중단되었다. 오빠,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대요.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그가 제안했다. 네 사람은 집 안으로 향했다. 해바라기는 그들의 뒤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더욱 환하게 빛났다. 이사회 회의실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다. 전구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희망의 정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연과 함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투영되고 있었다. 도시 곳곳에 들어설 교육센터와 정원의 청사진,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력까지. 하지만 회장님 한 이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전구진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미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첫 번째 시범 사업의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사님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진이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저택의 정원에서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에는 아이들의 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학업 성취도의 향상,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들의 감동적인 후기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구진이 계속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영향력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아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던 몇몇 이사들은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구진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통과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서연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정말 기뻐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아가 달려왔다. 아빠, 선생님, 얼른 와보세요. 정원에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사람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원을 둘러보고 있었다. 우와, 이런 곳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서연이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래, 여기서 같이 꿈을 키워볼까? 정우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변화가 이제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빠는 수아가 그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왔다. 우리가 심은 꽃들처럼 아이들의 꿈도 필 수 있겠죠? 정우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가꿔줄 거니까. 저녁 무렵 정원은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돌아가고 이제 정원에는 잔잔한 평화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희망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피곤하시죠? 정구진이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전구진이 웃었다. 예전에는 회사의 실적이 올랐을 때 이런 설렘을 느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에서 행복을 찾게 되네요.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수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진과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이었다. 윤서연 씨, 전구진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 사랑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어요. 정우진 씨의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밤하늘의 첫 별이 반짝였다. 수아가 달려와 외쳤다. 아빠, 선생님, 별이 떴어요. 정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게 오늘따라 별이 유난히 밝네요. 그건 우리가 좋은 일을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수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마음은 반드시 빛이 된다고. 서연은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르침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 몰랐다. 선생님, 수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다. 이 따뜻한 순간들, 이 소중한 인연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 정우진이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래, 수아야, 전구진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 함께 밤하늘의 별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정원의 꽃들은 달빛 아래 고개를 숙이고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첫 번째 희망의 정원 교육센터 개관식 날이었다. 도시 외곽의 작은 건물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실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전구진은 이제 지팡이의 도움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치료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서연이 다가와 인사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교육 디렉터였지만 여전히 수아의 선생님이기도 했다. 고마워요, 서연 씨. 하지만 정구진이 잠시 망설였다. 이제 그렇게 격식 있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네, 전구진 씨. 그때 수아가 달려왔다. 아빠,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여러 대의 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서연이 아이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개관식은 예상과 달리 격식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 같았다. 아이들은 직접 씨앗을 심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진도 와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이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오빠, 미진이 정우진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우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서연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앉아 종이학 접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늘 그렇듯 따뜻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미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오빠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서연 씨를 바라볼 때. 정우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걱정돼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진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기뻐요. 오빠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그때 수아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아빠, 이모, 우리가 만든 종이학 보세요.
아이의 손에는 형형색색의 종이약들이 들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특별히 예쁜 보라색이었다. 이건 서연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수아가 속삭였다. 전구진은 딸을 바라보았다. 수아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아이는 이미 어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수아야. 전구진이 딸을 안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구나.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센터의 정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악기 연주가 울려 퍼졌다. 전구진은 문득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물드는 센터의 옥상 정원에서 전구진은 서연과 단둘이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개관식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전구진이 말을 꺼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꿈꾸던 일을 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 씨, 전구진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우리 수아가 많이 달라졌죠? 네,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사실 수아만이 아니에요. 저도, 미진이도, 우리 모두가 달라졌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오신 후로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전구진이 계속했다.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서연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이었지만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것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구진 씨, 서연 씨,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옥상 문이 열렸다. 수아가 들어왔다. 아빠 선생님, 수아가 외쳤다. 하지만 곧 상황을 눈치챈 듯 멈춰섰다. 전구진과 서연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진작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서연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거. 수아야.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아가 먼저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선생님,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수아를 안았다. 수아야, 난 이미 너희 가족이야. 정우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때 미진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말씀하셨네요, 오빠. 정우진은 수줍게 웃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미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우리 내려가서 케이크 준비할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은데. 수아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와 함께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옥상에 다시 단둘이 남은 전구진과 서연. 노을은 더욱 짙어졌고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저도,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고백으로 설렘으로 가득했다. 서연 씨, 일찍 오셨네요. 미진이 정원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 잔의 커피가 들려 있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려고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뺨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미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어제 오빠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본 표정이었죠. 서연은 커피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알아요. 서연 씨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미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사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서연 씨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사람이라는 걸. 그때 수아가 뛰어나왔다. 선생님, 이모 아빠가 부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세 사람은 서재로 향했다. 전구진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모두 모였네요. 전구진이 말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다. 희망의 정원 재단의 설립 계획서예요. 우리 회사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이 재단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진의 눈이 커졌다. 오빠,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전구진이 계속했다. 그리고 서연 씨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재단의 교육이사를 맡아주시겠어요? 당신의 교육 철학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수아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라면 잘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받아들이세요.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네, 하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전구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미지는 조카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더 특별한 가족이 된 거야. 창밖의 정원에서는 첫 번째로 심은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희망의 정원 재단 설립,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연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모양을 갖추어 갔다. 정원 가꾸기, 예술활동, 동물 매개 치료, 모든 것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설계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재단의 새 사무실에서 교육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전구진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바쁘신가요? 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들어오세요. 전구진은 그녀의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거 수아가 만들었어요. 그가 상자를 건넸다. 서연이 상자를 열자 예쁜 팔찌가 나왔다. 꽃 모양 구슬들이 줄지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하트가 달려 있었다마 수아가 말하더군요. 선생님은 이제 우리 엄마 같은 존재라고.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아는 제게도 딸 같은 존재예요.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서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갑작스러운가요? 전구진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것처럼. 그때 문이 열리며 수아와 미진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가 프로포즈 하셨어요? 수아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과 전구진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진이 웃으며 말했다. 수아가 계획했어요. 팔찌도 수아가 직접 골랐고. 그럼 이제 서연 선생님이 진짜 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수아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서연은 수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수아야, 난 이미 너의 마음의 엄마였어. 그래도 이제는 진짜로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정우진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미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우리 첫 가족 사진 찍을까요? 네 사람은 가까이 모여섰다. 카메라 타이머가 깜빡이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찍힌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미진이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이제 더 이상의 불안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우리,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도 이런 행복을 나눠주는 거죠? 수아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는 수아의 제안으로 저택의 정원에서 이루어졌다. 화려한 호텔이나 웅장한 교회가 아닌 그들의 추억이 담긴 정원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여기에 꽃길을 만들면 어떨까요? 수아가 정원 설계도를 들고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하얀 장미와 라벤더로. 서연은 감동적인 표정으로 수아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정말 예쁘겠다. 미진도 준비에 열심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미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네요. 정우진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결혼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여보, 그가 서연을 부르며 다가왔다. 아직은 쑥스러운 호칭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초대장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요? 그가 종이를 건넸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우리의 정원에서 피어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때 수아가 뛰어왔다.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두 사람은 놀라서 수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아의 표정은 오히려 기뻐 보였다. 재단의 아이들이요. 모두가 결혼식에서 꽃길을 만들고 싶대요. 각자 집에서 키운 꽃으로요. 이 서연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그녀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진이 다가오며 말했다. 다른 교육센터의 부모들도 돕고 싶다고 하시네요. 음식 준비부터 장식까지. 전구진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보세요. 당신이 만든 변화가 얼마나 큰지.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원은 이제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희망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우리 결혼식,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는 새로 심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 전날 밤 저택의 정원은 마법과도 같은 분위기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심은 꽃들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작은 조명들이 나무 사이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수아의 방에서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하고 있었다.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아하고 단아했다. 엄마, 정말 공주님 같아요. 수아가 감탄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수아야, 고마워. 뭐가요? 네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 네가 아빠와 나를 이어준 거야. 수아는 서연을 꼭 안았다. 엄마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때 미진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서연 씨, 아니, 이제는 올케라고 불러야 하나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미진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건 어머님의 유품이에요. 오빠가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새로웠다.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대요.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에게 이 목걸이를 주겠다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새로운 가족의 증표였다. 다음 날 아침, 정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이 심은 꽃들로 만든 꽃길이 펼쳐져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는 리본과 풍선이 장식되어 있었다. 하객들은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달랐다. 재단의 아이들과 부모들, 교육센터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준비됐나요? 미진이 서연의 대기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네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축가였다.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담긴 멜로디였다. 수아가 앞장서서 꽃을 뿌렸다. 그녀의 뒤를 따라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의 꽃잎을 뿌렸다. 꽃길은 마치 무지개처럼 화려해졌다. 정구진은 재단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에 모든 이의 축복이 담겨 있었다. 여보, 전구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그들의 사랑이 피워낸 정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혼식 후 6개월이 지났다. 희망의 정원재단은 이제 서울 전역에 5개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각 센터마다 특색 있는 정원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연은 새로운 센터 개관을 위해 부지를 둘러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시 외곽의 폐교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였다. 여기가 새로운 센터가 될 거예요. 수아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녀는 이제 학교가 끝나면 종종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그래, 이곳을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으로 만들 거야. 낡은 학교 건물 주변에는 넓은 터가 있었다. 서연의 눈에는 이미 그곳에 피어날 정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엄마, 저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수아가 스케치북을 꺼냈다. 여기에 미술 교실을 만들고 여기는 음악실 그리고 이쪽은 도서관. 서연은 감동적인 눈으로 딸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수아는 이제 단순히 도움을 받는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돕는 작은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전구진이 도착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어떠세요, 두 분?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빠, 제가 새로운 센터 설계도를 그렸어요. 정우진은 수아의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훌륭한데? 우리 수아가 미래의 건축가가 되는 걸까?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수아가 당당하게 말했다. 엄마처럼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미진도 곧 합류했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강아지가 안겨 있었다. 다들 여기 있었네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두가 미진을 바라보았다. 방금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재단의 교육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서연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구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꿈이 이제 전국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수아가 기쁜 듯 뛰어올랐다. 우와, 이제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겠네요. 미진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네가 그랬던 것처럼. 서연은 폐교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낡고 버려진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다. 마치 그날 병원에서 처음 만난 수아처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첫 번째 해바라기가 피었던 그 정원에서 이제는 수많은 꽃들이 함께 피어나고 있었다. 저택의 정원은 희망의 정원 재단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전국의 교육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정원은 다시 한번 축제의 장이 되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수아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방문객들을 안내했다. 이건 제가 처음 심은 해바라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장미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결혼식 때 심은 거예요. 방문객들은 감탄하며 수아의 설명을 들었다. 어린 소녀의 이야기 속에는 희망의 정원이 가진 모든 가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전구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수아가 많이 자랐네요. 서연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가 잘한 거죠. 전구진이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미진이 다가왔다. 두 분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강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자들이 모여 있었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육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수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각 센터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온 더 큰 희망까지. 우리는 모두 정원사입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심는 것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정원으로 나왔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의 향기가 퍼졌다. 선생님, 한 참가자가 서연을 불렀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정원이 될 수 있어요. 수아가 달려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정말 전국에 우리 같은 가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수아야. 우리가 받은 행복을 이제는 나눠줄 차례야. 정우진과 미진도 다가왔다. 그들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여기서 시작됐죠. 전구진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가족이 탄생하게 될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의 꽃들이 살랑거렸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1년 후 희망의 정원재단은 전국에 20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각 센터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부산의 바다 정원, 제주의 감귤 정원, 강원도의 산악 정원, 모두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이날도 새로운 센터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이었다. 엄마, 여기 정원은 어떻게 꾸밀 거예요? 수아가 물었다. 이제 12살이 된 그녀는 늘 어머니의 일에 관심을 보였다. 이곳은 특별한 정원이 될 것 같아. 서연이 대답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토종 씨앗을 기증해 주셨거든.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정원을 만들려고 해. 도착한 센터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마당에는 이미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선생님,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다.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소중한 씨앗들을 나눠주셔서. 그때 전구진이 도착했다. 그의 옆에는 미진이 있었다. 여보, 마을 어르신들과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요. 서연이 반갑게 맞이했다.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재단이 새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각 센터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교육 멘토로 모시기로 했어요. 토종 씨앗과 함께 우리의 전통 지혜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센터가 아닌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 할머니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사나이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수아가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나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잖아. 미지는 조카의 말에 감동받은 듯 눈시울을 붉혔다. 수아야, 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작은 꿈이 이제는 전국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여보, 정우진이 속삭였다. 행복하죠?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수아,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설계하는 미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들의 사랑. 네,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우리의 행복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저택의 정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희망의 정원재단 설립 2주년을 맞아 전국의 센터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였다. 정원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각 지역에 특색 있는 꽃들이 한데 어우러져 피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퍼져나갔다. 이게 우리가 처음 심은 해바라기예요. 수아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했다. 지금은 더 크고 튼튼해졌죠. 우리 가족처럼요. 서연은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전구진이 그녀의 곁에 서서 속삭였다. 우리도 저 해바라기처럼 함께 자라왔네요. 미진이 다가왔다. 그녀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이제 훌륭한 치료견이 되어 있었다. 오빠, 서연 언니, 오늘 발표할 준비 됐나요? 전구진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재단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날이었다.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관객석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여러분, 전구진이 입을 열었다. 2년 전 저는 한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이 이어받았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자신만의 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려 합니다. 전구진이 계속했다. 국제적인 교육 나눔으로 확장하려 합니다. 다른 나라의 아이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아는 첫 줄에서 가장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가족들은 다시 정원으로 모였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펼쳐져 있었다. 엄마, 아빠, 수아가 부모님을 불렀다. 우리 정원이 이제는 정말 커졌네요. 서연은 딸을 안았다. 그래.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변함없어. 우리의 사랑이야. 정우진도 가족을 품에 안았다. 미진도 함께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상처가 치유되는 이야기, 꿈이 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이 영원히 피어나는 이야기. 그것은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아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죠? 그래. 서연이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는 한 이 정원은 영원히 꽃필 거야. 마지막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희망의 정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우리의